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타겟으로 떠올랐다. 이게 뭐 지난 시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당연하게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아시아 시장에서도 인기가 있고 가치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 프로리그 클럽들이 손흥민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팀이 사우디 프로리그에서 손흥민에게 관심이 있는데, 현재 알 나스르에서 호날두의 이상적인 대체자로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살라가 이번 시즌에 리버풀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우디 리그 쪽에서도 살라를 영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손흥민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레비가 선수단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제 구미가 당길 만한 제안들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나스르가 지금 호날두가 알 나스르를 떠난다 아니면 떠나지 않는다, 지금 여러가지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알 나스르의 상황은 호날두가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런데 호날두가 알 나스르에서의 페이지가 끝났다, 새로운 페이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로마노 기자가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호날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알 나스르가 다시 한번 호날두에게 제안을 할 것이다. 알 나스르가 호날두에게 뭐 연봉이라던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루이스 디아스 같은 호날두 옆에서 뛸 수 있는 팀의 야망을 보여줄 예정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알 나스르가 루이스 디아스를 영입하기 위해서 리버풀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근데 심지어 이적료가 8,500만 유로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이스 디아스는 호날두가 나간 다음에 들어오는 선수가 아니라 호날두를 붙잡기 위한, 호날두가 알나스를 떠날까 말까 이 고민하는 와중에 팀의 야망을 보여준다 라는 거거든요. 이 8,500만 유로가 하나로 따지면 1,300억이에요. 1,300억. 엄청난 금액이죠. 알나스르 자체가 루이스 디아스에게도 큰 관심이 있고 호날두를 남기려고 하고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호날두에게 알 나스르가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지금 직전이 있다 라는 얘기도 나와요. 손흥민 선수가 호날두의 대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루이스 디아스처럼 호날두 옆에서 뛸 만한 선수로도 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손흥민에 대한 제안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손흥민에게 중요한 제안이 왔을 때만 받아들인다. 일단 토트넘은 손흥민이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면 방해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토트넘 자체도 손흥민에 대한 상당한 제안만 듣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손흥민은 지난 1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을 거부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 손흥민 선수의 선택을 당연히 토트넘도 존중하겠지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가고 싶다, 엄청난 연봉을 받아서 가고 싶다, 그러면 손흥민의 의사를 존중하겠지만 토트넘도 손흥민에 대해서 이적료가 제안이 왔을 때 상당한 제안만 듣고자 할 것이다. 손흥민 선수가 떠나도 이적료를 어느 정도 받아야만 손흥민을 떠나보내겠다 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토트넘이 다음 시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구상이 토트넘 자체가 선수단에 대한 개편을 크게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면 경쟁력이 더 높은 리그에 나가다 보니까 리그도 병행하면서 유럽 대항전까지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선수단을 뭔가 개편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토트넘이 손흥민이 나가버리면 챔피언스 리그 레벨에 적합한 선수가 당연히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베스트 11을 봐도 사실 로메로도 지금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까지 나간다 라고 해버리면 공격 라인부터 수비 라인까지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레벨의 선수가, 공격에서는 핵심적인 선수 손흥민, 수비에서는 핵심적인 선수가 로메로인데 둘 다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도 돈적으로 알나스르가 손흥민 선수에게 엄청난 금액을 제안한다거나, 뭐 루이스 디아스도 8,500만 유로가 나오니까 이적료가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면 토트넘도 고민을 해볼 텐데,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니다 라고 하면
토트넘도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손흥민을 판매하는 건 전력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라는 거죠. 토트넘이 현재 UEFA 리그 랭킹만 따지면 토트넘이 3포트예요. 3포트. 물론 이제 2포트에 챔피언스 리그가 확정이 되지 않은 이런 팀들도 있지만 지금 그냥 가면 3포트로 가는 거거든요. 챔피언스 리그 내에서도 그렇게 포트가 높은 편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물론 포트가 실력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스쿼드를 강화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금 손흥민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이 자리에서 지금 없거든요. 손흥민이 만약에 나가면 뭐 만약에 마티스텔을 붙잡아 둔다. 그럼 마티스텔이 있는 거고 왼쪽 라인에 오도베르 아니면 뭐 히샬리송 이 정도의 선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 측면 공격수를 뭐 엄청난 선수를 사오면 모르겠는데 그런 엄청난 선수를 사오지 않는 이상은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손흥민이 없다? 라고 하면 사실은 챔피언스 리그 자체에 토트넘이라는 팀이 공격적으로 경쟁력 자체가 좀 부족한 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솔랑키라던가 메디슨 요 두 선수 아니면 뭐 존슨까지 이런 선수들도 챔피언스 리그에 경험도 부족하고요. 사실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력이 엄청나게 있다고 볼 만한 선수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할 때도 손흥민의 영향력 다음 시즌 토트넘에게는 정말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남을 것이 일단은 유력해요. 이제 어떤 거냐?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1년 남았습니다. 2026년 1년 남은 상태인데 1년만 지나면 자유계약 신분이 돼요. 그러면 자유계약 신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적료가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당연히 연봉은 높게 받을 수 있고 연봉뿐만 아니라 계약금도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유계약 신분이 되면 이적료 대신에 계약금이나 연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끝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손흥민 선수도 내년까지 하고 어디를 가든 자유계약 신분이 됐을 때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어떤 팀이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도 1년 정도는 토트넘에 남으면서 다른 이제 활로를 찾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다. 뭐 이러다가 자유계약 신분이 돼서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토트넘에 남을 수도 있는 거죠. 토트넘에서 만약에 남아서 재계약을 할 때도 어쨌든 자유계약 신분이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또 재계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손흥민 선수의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어디를 가기보다 1년 더 어차피 지금 토트넘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다는 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선수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월드컵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이 바로 내년에 있는데 월드컵에 맞춰서 선수들의 몸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선수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이적을 할 때도 이적을 섣불리 했다가 그 팀에서 못 뛸까봐 혹은 경쟁력 있는 리그에 있다가 경쟁력 없는 리그로 가서 사우디라던가 이런 약간의 변방 리그로 가버려서 경쟁력 없는 곳에서 뛰다가 월드컵에 나가면 아무래도 이게 영향이 있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곳에서 뛰면서 월드컵을 준비하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아마 월드컵도 좀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리고 지금 뭐 토트넘이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못해서 리그 17위 그래서 정말 최악의 분위기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분위기였으면 뭐 손흥민 선수도 떠날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토트넘도 이제 선수단을 개편하자 완전히 개편해버리자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방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고 분위기도 좋아졌고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고 그러면 손흥민 선수도 챔피언스 리그에 1년 더 할 수 있는 지금 기회도 생기는 거고 토트넘도 분위기가 좋으니까 팀의 엄청난 개편 분명히 필요하지만 주축 선수들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남기면서 여기서 플러스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로 가는 것보다는 토트넘에 남는 것이 더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알아서 선택을 하겠지만 일단은 알 나스르가 손흥민 선수를 원한다. 이것도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좋은 가치를 가진 선수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그 사우디가 지금 스타 선수들만 노리잖아요. 사우디도 이제 그저 그런 선수들 노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선수들만 노리는 경향이 이제는 있고 완전히 내려간 선수보다 어느 정도는 전성기가 끝나지 않은 그런 선수들을 이제 노려요. 사우디도 이제 사우디로 처음에 넘어갔었던 뭐 미트로비치, 네베스, 뭐 이번에 그 알힐랄에서 뛰고 있는 뭐 말콤 이런 선수들은 다 전성기에 있는 선수들인데 간 거거든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에 있는 선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가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이번 사우디 그리고 뭐 알 나스르의 뭐 제안과 관심에서 알 수 있다. 토트넘 입장에서도 좋은 이적료를 받아도 팀에서 그 10년 동안 고생한 주장이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이래서 지금 현지 분위기도 손흥민 선수를 뭐 당연히 사랑하고 있었지만 더 이게 애정이 엄청 커졌거든요. 우리 팀의 상징 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도 해리 케인보다도 더 레전드라고 불릴 수 있는 토트넘 팀 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해리 케인보다 위상이 높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토트넘이 아무리 이적료가 좋아도 손흥민 선수를 이제 판매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연봉이나 뭐 이적료를 많이 받아도 이 레비가 아무리 이제 구단 운영을 위해서 돈을 좋아해도 손흥민 선수를 지금 이 분위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구단 보드진의 위기를 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좀 성립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